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제 블라블라 수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채널 구독하셨나요? LA 아줌마 패밀리가 되신 분들은 저를 언니, 동생, 누나, 이모, 고모 그렇게 많이 부르시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편하게 불러주시고요.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 비디오 채널을 2개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 바빠서 먼저 누구한테 연락해서 막 불러내고 그런 걸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의 근황이나 그런 것들을 제 친구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제 패밀리가 더 잘 알고 계시죠. 지난 2주 동안 나인 LA라고 LA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가지고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2가지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세트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런치 또는 디너 코스를 뭐 10불에서 25불, 40불에서 뭐 60불 이렇게 나인 LA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분하고 처음 가보는 데들을 가보고 또 맛있는 걸 먹고 다니고 지난 2주 동안에 그랬고요. 올리비아가 5일 동안 리더십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올리비아는 3년째 가는 거라서 이번에는 카운슬러 자격으로 갔는데, 사실 저는 카운슬러 트레이닝을 저번에 보냈기 때문에 그걸 가면 모든 애들이 다 카운슬러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거기서 어떤 애들은 요번에 카운슬러가 되고 어떤 애들은 다음번에 카운슬러를 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잘 갔다 와서 올리비아가 달라진 게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낮아졌어요. 점잖아진 거지. 좀 약간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좀 낮아지고, 그리고 저번에 리더십 캠프 제 비디오에서 17편인가요? 그거 보신 것처럼 막 애들이랑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전날 저녁에 댄스 파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쉬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올리비아를 어저께 데리러 갔었는데 그 캠프를 제가 가르쳐줘서 같이 갔던, 저번에 그 비디오에도 살짝 나왔던 목소리가 예쁜 그 엄마랑 같이 어저께 카풀을 하고 갔다 왔고요. 2시에 떠나가지고 집에 오니까 9시. 그러니까 거의 7시간을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그리고 과자 먹으면서 어제 새우깡 한 봉지, 꽃갈콘 하나, 그리고 제가 이거 갖고 가서 이거 좀 먹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래서 이 과자도 좀 먹었고, 그리고 가서 그 엄마가 이제 김밥을 사와가지고 김밥도 하나 나눠 먹고, 또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좀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최근에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제가 오른쪽 조석에 앉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계속 내가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진짜 운전 안 하고 막 2시간 이상 거리를 가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열심히 제가 수다도 떨고 들어주고 그랬었어요. 내가 블라블라를 하는데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 거 뭐가 있지?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좀 아이디어를 몇 개 더 얻어서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요. 적어 놓은 거는 좀 많은데 한 비디오에서 다는 얘기 못할 것 같고, 오늘은 몇 가지만 라이트하게. 한국에서는, 또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문이 있는 대로 여자 남자 이렇게 막 걸어가면 보통 남자들이 조금 더 빨리 걸어가요. 그러면서 문을 이렇게 열죠. 이렇게 그냥 잡아주면 뭐 여자가 또 뒤에서 이렇게 잡고 그러고선 이렇게 들어오고, 어저께 그 엄마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문에 한번 이렇게 칠 뻔했대. 보통의 경우는 여기는 문을 다 잡아주니까 자기도 그냥 이렇게 갔는데 문을 탁 놓더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문 잡아주는 그 매너가 사실 한국에서는 그걸 누구가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남자가 먼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 때 들어가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여자가 들어가게끔 문을 이렇게 열고 있어요. 그거 되게 힘든 거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근육과 팔의 운동이 필요한 그런 거예요. 근데 절대로 먼저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잡고 있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문을 홀대해주지 않고, 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끔 한다는 거.
문을 잡아주고 문을 홀드해주는 게 굉장히 그 몸에 배어 있어요. 여기서는 뭐 유모차를 누가 갖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든 문을 이렇게 잡고 있어주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문을 잡고 너 들어가 그러면은 되게 낯설어하고 너 먼저 가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내가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안 들어가고 문을 잡고 있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LA 아줌마 패밀리이신 남자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문을 열어준다? 이게 뭐 꼭 한국에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알아두시라는 거죠. 실수하실까봐. 여행이라도 오셨다가 여자랑 이렇게 갈 때 문을 항상 이렇게 열어주고 또는 이렇게 잡아주고 여자가 먼저 지나가게끔 하는 거지,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이제 4명이 밥을 먹었는데 만약에 4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국의 문화는 보통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번에는 네가 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를 조금 더 좋아하죠. 하여튼 뭐 한 사람이 내고 다음번에는 네가 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진짜 더치페이를 할 때는 약간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데 여하간 4분의 1씩 나누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별말 없이 서로 뭐 런치 같이 하자, 그래 점심 먹자, 그렇게 해서 만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갈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아직도 여기서도 그래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끼리는 오늘은 제가 낼게요, 될 거잖아요, 다음번에 내세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더치페이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팁이 있잖아요. 음식 먹고 팁은 사실 뭐 딱 정해진 룰은 없어요. before tax에서 15%를 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텍스가 한 뭐 8% 정도 됐을 때는 그냥 before tax가 있고 텍스가 있고 그러면은 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텍스의 2배 정도 주면 뭐 한 16%니까 그렇게 계산을 사람들이 쉽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텍스가 9%란 말이에요. 그리고 팁은 이렇게 센트까지 주지 않거든요. 뭐 15%를 계산을 했는데 뭐 9불 50전 이렇게 나오면 9불 50전 이렇게 팁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10불을 주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그냥 달러로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뭐 계산을 좀 하면 그거보다 좀 올려서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before tax에서 이제 15%를 계산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주말에 또는 가족들이 여러 명이 어디를 갔을 때나 아니면 저녁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조금 팁을 넉넉하게 주긴 하더라고요. 20%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통 자기가 먹은 거는 자기가 내니까 카드를 여러 개를 내요. 4명이서 먹었는데 뭐 82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카드를 이렇게 4개를 내서 정확하게 4분의 1씩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각자 거기다가 팁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사인을 하죠. 또는 오다할 때 우리 따로따로 낼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다를 따로따로 받아요. 내 거, 내 술, 내 커피, 내 디저트는 한 장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는 내가 먹은 것만 계산서를 갖고 오고, 옆에 사람한테는 옆에 사람 먹은 것만. 이제 뭐 개인이 먹을 때는 보통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인 경우에 어떤 집은 부부만 있어. 근데 저쪽은 애가 셋이야. 그런데 같이 먹었어. 근데 따로 낼 거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먹은 거 따로 계산할 거다, 우리 이쪽은 계산 따로 할 거다, 그렇게 하면 아예 처음부터 오더를 따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당 문화가 이제 조금 다른 거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직장 다닐 때 처음에는 차가 없었어요. 계속 결혼해서도 차가 없었고 그냥 집에 차 한 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둘째를 낳고 올리비아를 낳고 나서 이제 처음 제 차로 생긴 게 산타페였거든요. 금색 산타페. 그 색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때 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그 색뿐이 없어서 그냥 갖겠다고, 그래서 이제 금색 산타페를 탔었어요. 저는 산타페 동호회를 들어갔어요.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러니까는 강북 지역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동호회가 이름이 사통팔달이었거든요. 아주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데도 갔고
있고 좀 약간 성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왔더니 그 미국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소셜 하는 거, 사람들 사귀는 건데, 여기는 학교도 그렇고 어떤 학부모 모임이 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끌어가고 뭐 이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나를 반겨주는 이 아무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서 네임택만 하나 딱 붙이고, 일단 와인이나 뭐 이렇게 컵 이렇게 손에 잡고 있을 거를 하나 잡습니다. 여기 가서 바텐더가 있으면 뭘 하나 달라고 그래서 딱 잡고 그냥 맨땅에 헤딩을 시작을 해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시작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그런 걸 봐와서 이제 크면 우리 애들도 그런 걸 잘하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힘들고 있고, 솔직히 언어적인 그런 것 때문에도 좀 힘든데, 가뜩이나 힘든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서 2명 이상만 있으면 자기네끼리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모여있게 되지. 왜냐하면 좀 대화를 오래 길게 가기에는 좀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보통 학부모 모임 했다 하면 한 2시간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 좀 얘기했다가 또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혹시 누구 엄마 여기 왔어? 그러면 저기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거기 가서 안녕 나 올리비아 엄마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사람을 그냥 찾아다니면서 하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는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서 나는 누구 엄마야, 넌 누구 아빠니, 누구 엄마니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요. 어디를 가나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소셜하는 그런 파리들이나 그런 모임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좀 되게 낯설고, 저는 아직도 그게 조금 힘들고요. 얼마 전에 유튜버들 브런치 모임이 있었어요. 딱 일주일 전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플러스 원 되냐고 이메일로 물어봤어요. 내가 한 명 더 데리고 갈 수 있냐고. 그러면은 애슐리라도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자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유튜버만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들 유튜버들만 왔어요. 누구 데리고 오지 않고,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서,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또 나중에 옆에 앉고 내 앞에 앉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해야 되잖아. 거기서 진짜 한 브런치를 2시간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런 게 조금 많이 다르고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 언니랑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일본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니? 그랬더니 남편이 직장이 그쪽에 있어서 뭐 일 때문에 갔는데 7년이나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7년이나 살았으면 한국에 갔었냐고 했더니 자기가 서울에만 가봤다고. 서울에 가면 먹을 것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뷰티 제품들 되게 많았다고,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교집합을 찾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미국 사람들은 딱 모르는 사람하고 맞닥뜨려서도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굉장히 빨리빨리 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너는 뭐하니? 물어봐도 돼?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너는 직업이 뭐니? 뭐하니? 뭐 이런 걸 좀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헌팅을 잘하는 거야. 얘네들은 어디를 갔는데 누굴 만나면 그리고 대화를 시작을 한다니까요. 대화의 스킬이 좀 틀린 게 있어요, 진짜. 자기가 뭔가를 하나를 궁금한 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편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스킬. 그러니까 하나 물어보고 자기도 대답하고. 내가 저번에는 어떤 학부형 아빠랑 대화를 하는데 저랑 한 2, 3년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떠냐고. 그래서 뭐 괜찮다고, 이제 잘 계시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잠깐 생각이 나서 니네 부모님 어떠시니? 아버님 편찮으신다고 그랬는데 괜찮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또 한참 또 자기 부모님들이 최근 근황이나 어떻게 지내고 계시다는 거를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어보고 그 사람이 대답하면 또 대답한 사람이 또 똑같은 질문을, 너는 어떠니?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보고. 한국에서는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남을 많이 쳐다보기도 하고 남에 대해서 많이 판단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게도 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좀 그런 게 없어요. 덜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일단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저지하지 않아요. 아주 특이하게 누군가가 하고 다니면 너 개성 있다. 야, 너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되게 이상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외모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진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사람 너무 뚱뚱하다. 되게 덥겠다. 뭐 이런 커멘트를 내가 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엄마 미인하다고, 엄마 못됐다고, 남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일단 교육을 좀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남의 외모나 남의 피부색이나 뭐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너는 못됐다, 너는 미인하다, 외형적인 거, 사람 생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진짜 친한 애들끼리는 얘기를 하나 보더라고. 자기네끼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외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제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생기고 막 사람들이 저 사람 한국 사람 맞아? 막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워낙 여러 가지의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생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여기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올리비아가 잘생겼다고 하는 가수를 보면 김범수였잖아. 딱 날카로운 턱선이며 그리고 눈이 쫙 올라가고 동양적으로 잘생겼다고 올리비아는 생각을 하는 거지. 생긴 거에 대해서 내가 막 어떻게 인풋을 주거나 아니야 올리비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잘생긴 거야, 엄마는 이런 사람 좋아해 라고 평상시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걔는 걔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남의 외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미국은 다른 것 같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좀 다르셨나요? 아래 댓글에다가 운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다음에 모아가지고 블라블라를 해볼게요. 또는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실 거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모아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LA 아줌마 패밀리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